우리 이위력 형제는 북한 함경도 출신이고, 우리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쪽에는 경남 거제가 고향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또 같이 함께 나누는 시간들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위력 형제가 처음에는 얼굴이 영 볼품 없었는데 요즘은 이 바깥에서 이게 파는 음식을 먹고 하니까 얼굴이 이게 많이 부었어요. 여러분 감안을 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 동생 아닙니다. 제 동생 아니고 저기 우리 북한 탈북민 꽃제비 출신입니다. 참 고생도 어린 나이 많이 하고 했는데 또 함께 격려하고 또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만났던 이야기들을 같이 나눠주실 텐데 우리 은혜 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올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스크 벗고 할까요? 네. 사실 제가 간증은 그렇게 많이는 다녀 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여태껏 한 100군데 교회는 가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교회 가던 중 이 교회가 어젯밤에 새까말 때 들어왔는데, 그래서 시골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 목사님을 처음 보거든요. 어제. 근데 한번 알아보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안겠는데 목사님 날씬하진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폭신폭신하고 이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그러니까 제가 막 바쁘게 살지는 않은 것 같은데 뭔가 저를 이렇게 안아주는 분이 있다는 게 어제 첫 순간에 마음이 이렇게 탁 녹으면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에 좀 편안한 마음으로, 이 교회는 좀 다르게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간증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말을 꺼내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화면이, 예, 저는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오늘 좀 1시간 정도 이렇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넘길까요? 이걸로 넘기면 되죠. 그냥 하나만 넘겨. 저는 한국에 2010년도에 입국을 했고요. 그리고 한국에 2010년도에 입국을 했고, 하나원 국정원 조사하고 하나원 이런 거를 다 탈북민들은 이렇게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6개월 정도 있다가 2011년도 2월 달에 한국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나와서 저는 북한에서 한경도 쪽에서 살았는데 제일 추운 데에서 살았습니다. 북한에서 제일 따뜻한 데는 강원도거든요. 한국에서는 또 제일 추운 데가 강원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일 위에서 살다가 또 거제도, 그러니까 어찌 보게 되면 러시아고 블라디보스토크 쪽에서 살다가 이게 거의 남쪽에 이렇게 온 거잖아요. 근데 겨울인데 반팔 입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살짝 미친놈, 잠깐 이렇게 보다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따뜻하고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거제도에 제가 왔던 이유는 어머니가 이렇게 먼저 오셨는데 거제도에 정착을 하셔서 조선소를 다녔었고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살다가 동국대에서 1년 서울도 올라가서 한 1년 준비하고 동국대 들어갔고, 그 후에 경찰대 치안대학원에서 탈북민 1호로 경찰대 입학해서 석사과정을 졸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박사과정을 말씀드리기 좀 애매한데 지금 때려치웠거든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또 할 겁니다. 할 건데 제가 좀 원하는 이런 논문이 맞지 않아서, 지도 교수님하고 안 맞아서 학교를 지금 다시 경찰대 아니면 이렇게 좀 이렇게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다음 주에 입학 원서 결과가 나오는데 지금 기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나러 갑니다는 제가 지금 4년 정도 지금 출연하고 있는데요. 비중이 제일 없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왜냐면 이만갑에서 4년 반 동안 작가님들이 항상 저한테 한결같이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너는 유일하게
탈북민들이 이만 가면 이렇게 욕 많이 한다. 그 욕하는 사람들이 많다. 근데 유일하게 너는 그 악플이 없는 사람이다. 그 말인즉슨 네가 그만큼 비중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근데 뭐 어찌됐든 출연료는 주니까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제일 잘하는 거는 그 반응을 잘해줍니다. 이렇게 그 옆에서 뭐 이렇게 말하고 하게 되면 이만 벌리는데 그렇게 4년 반 정도 이렇게 출연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저는 12시 20분까지 요 세 가지로 좀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겠습니다. 북한에서 제가 살았던 경험을 좀 얘기할 거고요. 지금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3만 4천여 명이 있습니다. 매 각자 여기 있는 분들도 살아가셨던 경험, 태어나신 곳 다 서로가 다르듯이 북한에서 자란 분들도 또 이렇게 탈북민 3만 4천도 다 각기각색 이렇게 다릅니다. 특히 제가 북한 얘기를 드리는 거는 저 친구의 그냥 하나의 스토리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에서 또 다 저렇게 사는구나 이렇게는 또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또 탈북을 하게 됐고 또 하나님을 만나면서 제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한번 딱 누르면 빨갛게 나오거든요. 한번 맞습니다. 한 번만 더 눌러주세요. 이거 보이시나요, 혹시? 제가 태어난 곳은 한경북도 성진이라고요. 지금은 김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김책은 누군지 아시죠? 한국사 시간이 아니니까 어찌됐든 거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주의 시스템이 배급 체제로 유지되다가 월급 개념보다 배급 체제로 유지되다 그 배급이 끊기면서 북한에 있는 공무원들이 자기 공권력을 이용해서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막연하지만 북한의 비리 같은 것은 어찌 보게 되면 생존하고 연결되어 있고 그것을 한국에서는 아예 좀 다른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하루아침에 제가 8살이었고 누나가 10살이 그러니까 제가 7살이고 누나가 그렇게 됐겠죠. 고아가 되게 됩니다. 저 넘겨주세요. 제가 8살 때 고아가 돼서 참 이게 철딱서리 없는데 사람 그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참 시골이 좋으면서도 좋다가 참 어렸을 때는 사람들이 참 좋았습니다. 아버지가 이게 권력이 있으니까 주제를 하니까 위력이 아버지 하면서 막 뇌물도 갖다 주고 아이고 예쁘다 하면서 웃지도 않았는데 웃었다고 돈도 용돈 주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없으니까 하루아침에 이런 악마로 이렇게 돌변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분명히 착한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와갖고 너희가 이게 감당하기에는 무겁다 하고 밥은 먹으니 못 먹었다고 하면 이렇게 빵 같은 걸 갖다 주면서 저희 동네에서 유일하게 저희 집이 TV가 있었는데 그 TV를 들고 가고 보관해 주겠다고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마지막에는 침대까지 빼가고 속옷까지 다 가져가게 되고 그리고 그릇까지 다 가져가게 되고 집까지 뺏기게 됩니다. 그래서 누나하고 내가 거의 빈 배낭 하나씩 메고 이렇게 길에 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죽을 경험도 하고 하다가 한경북도 언성군 곧 전 페이지로 가게 되면 한경북도 언성군이라고 제일 위에 지도 저 위에가 있습니다. 거기에 외할머니가 사셨는데 외할머니 댁에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할머니 집에 가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만 있는 줄 알았는데 식구들이 다 모인 거예요. 거기 할아버지 자식들이 고난의 글이 같이 겹치면서 그러면서 대식구다 보니까 눈치밥을 한 1년 먹다가 그렇게 좋던 할머니도 이게 다 밥그릇에서 인심이 난다고 이게 먹을 게 없고 이렇게 하면요 그렇게 다 예쁘지 않아요. 조금만 잘못해도 이만큼 잘못한 것 같고 막 먼저 때리고 싶고 그래 어찌됐든 그렇게 많이 맞고 그렇게 하다가 고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에 있을 때는 저는 북한에는 고아원이라고 안 하고 학원이라고 하거든요. 넘겨주세요. 학원에 이렇게 갔는데요. 좀 처음에 학원에 들어갈 때 저는 만경대 혁명학원이라고 있습니다. 북한의 엘리트 자식들이 이렇게 가는 그런 학원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학원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TV로 이렇게 다 보여주니까 그래서 학원에 딱 들어가자마자 내가 잘못 왔구나, 이거 죽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아이들이 조금 전에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영양실조 단계였고요. 그리고 자기 몸을 중심을 잡지 못했습니다. 머리가 무거웠다
있다고 표현하는 게 맞겠네요. 그러니까 목이 너무 가늘어서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머리를 들 힘이 없는, 그러니까 요 단계 다음 단계가 몸이 붓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사로 이렇게 연결되는데요. 그래서 다 아이들이 그 상태인데 딱 보자마자 눈빛이 아이들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 상태인데도. 그래서 내 정부리에 딱 들어가게 되면 나의 살점을 느낄 수 있겠다, 이런 상상까지 되더라고요. 그 정도로 아이들이 많은데, 이 당시 배경을 좀 설명을 하게 되면, 제가 들어갔던 데가 99년도인데요. 그 99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주의 체제에서 그 배급이 아예 끊긴 지 이제는 몇 년이 지나서 북한 내에서 승냥이하고 여우만 남고 다 굶어 죽었다 하고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착한 사람들은 다 죽고요, 악하거나 여우 같은 사람들만 살아남았던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뭐 부모 있는 자식들도 그 역전에 나가면 아사자가 꽤 많았었는데, 저희 같은 그 부모가 없는 아이들은 뭐 너무 죽는 거는 너무 당연했던 그런 시기에 저희가 들어가가지고 죽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할머니가 한 3일만 있으면 온다, 엄마가 다시 올 테니까 좀만 기다려라 하고 떠나셨는데 7년을 거기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기에 16명의 아이들, 파란색 교복 입은 아이들이 다 고아원 학생들인데요. 처음에 32명 정도가 됐었는데 16명이 남았습니다. 물론 그 안에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또 이렇게 나가고 도망치고 죽고 뭐 이런 일이 있었지만, 참고로 저는 저 친구를 영웅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극한의 상황에서 살아남은 친구들입니다. 참고로 저거는 17살, 제가 18살이었고 다른 친구들이 18살, 17살이었는데 북한은 고등학교를 17살에 졸업을 합니다. 졸업식 사진입니다. 그래서 저 사진에서 제가 제일 오른쪽에 이쪽에 이렇게 주먹 이렇게 쥐고 있는데, 제가 학교 때 그 학생 청년비서, 그러니까 학교로 말하면 학생회장? 예, 그거 고아원은 학생회장이 그 권력이거든요. 근데 다 아이들을 이렇게 책임지게 하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학생회장을 했던 이유가 키가 제일 컸고 힘이 좀 제일 세서 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아들을 관리하려면 조금 이렇게 폭력적이고 좀 이렇게 좀 힘이 센 이런 사람을 관리자로 둬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똑똑해서보다도 그래서 학생회장을 했는데, 당시 제가 졸업할 때 키가 1m 45에 졸업을 하게 됩니다. 가운데에 있는 친구들은 18살, 17살인데 1m 30, 1m 25 이렇게 됐는데요. 제가 한국에 와서 그 어린이집에랑 가게 되면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다 요 정도, 이런 애들이 뭐 5살, 6살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제가 저기서 7년을 살아남으면서 어느 만큼 그 고통을 받았고 영양 상태가 안 좋게 그 7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는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뭐 증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12살 때 성장판이 멈춘 겁니다. 그대로 1절 하나 그냥 목숨만 유지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7년이라는 시간을 보냈고, 그 중에서 제가 키가 제일 컸었다. 뭐 한국어로 말하면 초등학교 2학년 정도의 키로 그냥 졸업을 한 거죠. 그러면 지금은 왜 그렇게 키가 컸냐? 물론 깔창의 그 도움도 좀 있긴 하지만 그 한국에 와서 또 뭐 좀 잘 먹은 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장판이 어느 순간에 갇혔던 것이, 그 사회 나오면서 그 누나가 이렇게 밥을 많이 해주고 막 이만큼씩 밥을 버터 막 먹고 돌아서면 배고프고 할 때 1년에 13cm를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일단은 크긴 했는데요. 그래서 저 중에 또 신기한 거는 저 2명이 지금 대한민국에 와 있습니다. 한 명은 김해에 있습니다. 예, 저기 친구. 예. 저 만날 때마다 네가 나를 왜 그렇게 괴롭혔냐 막 이러는데 미안하다고 계속, 그래서 지난번에 갔을 때도 애 또 낳았더라고요. 근데 한 명이 낳았을 때는 이렇게 용돈 한 번만 주면 됐었는데, 이렇게 2명이 있으니까 2번 줘야 되니까 저는 요즘은 이번에 연락을 안 했습니다. 왜냐면 가능하면 저도 이런 경제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 옆에 사진은 북한 주민등록증입니다. 제가 탈북할 때 저 사진 2개를 다 가지고 왔고요, 십죠. 저기 보게 되면 리위력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저기 주체 77, 뭐 12월 6일에서 77년도생이세요?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상처 많이 받고 하는데요. 저거는 뭐냐면요, 북한에서 그 주체일이 1912년 그 4월 15일이 김일성이 태어난 해를, 그러니까 뭐 우리가 무슨 서기 몇 년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북한은 되게 사이비 종교다 보니까 김일성이 태어난 그 해가 그 주체일입니다. 그냥 그렇게 해서 주체일로 해서 제가 88년도생입니다. 그 77년도생 아닙니다. 그래서
주체 77로 이렇게 표기한다. 그리고 그 뒤에 그 뭐 조선국 뭐 난고 뭐 조선 사람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환경북도 온성군 종성노동자고 52반 그 제가 고아원 졸업했던데 적을 받고, 그리고 혈액형이라고 있는데 북한은 P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P형이 저기 뭐라고 써 있나요? 보이시나요? A형. 근데 한국에서 검사를 해보니까 O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라면 그만큼 북한의 이런 보건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의 한계를 이렇게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리고 저는 12월 6일인데 저기 또 12월 8일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는데, 저희 의사와 상관없이 생일도 바꾸고 혈액형도 바꾸고, 그리고 저 사진은 내가 제출한 적도 없는데 저기 고등학교 때 저 찍은 사진을 목을 삐뚤어진 거 그거 다시 세워가지고 이렇게 만나서 참 재밌습니다. 예, 넘겨주세요. 저 고아원을 그렇게 졸업하게 됩니다. 아까 키가 몇이라고 했죠? 1m 45에 졸업을 하게 됩니다. 예, 졸업을 하니까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밥을 먹여주는 곳을 찾아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 한국 같은 경우는 뭐 또 북한에도 또 일반 가족 같은 경우에는 직장을 고민하고 대학교를 고민하고 나의 인생을 고민하는 상황이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7년 동안 국가에서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고아원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 나가게 되면 친척도 없고 아무도, 물론 친척들이 있었지만 저희 집 친척들은 좀 안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고생을 안 받아서 갖고 저희를 훗날에 잘 사니까 또 몰려들더라고요. 근데 뭐 그 다음에는 뭐 어찌됐든, 그래서 그 후에 졸업을 하니까 어디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돌격대에 갔습니다. 왜? 돌격대가 가야 밥을 주니까. 예, 그러면 돌격대가 무엇이냐? 돌격대는 북한의 건설을 하는 부대입니다. 모든 평양시의 건물이라든가 이런 걸 건설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가느냐?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갑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안 갑니다. 뇌물을 구해서.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힘이고 뭐건 다 떠나서 밥을 주니까 또 갔던 거고요. 그리고 유일하게 제가 청년비서를 하다 보니까 지도원 선생님도 그 도움으로 해갖고 유일하게 평양에 저 혼자 백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고, 나머지 친구들은 다 배감 청년 돌격대라고 백두산 밑에 있는 거기에 나가게 됐습니다. 거기에 나가기 전에 제가 찍은 사진, 저거 평양에서 찍은 사진인데, 저희 1m 45에서 저 때는 아마 47 정도 됐겠네요. 저게 북한의 열병식 하는 김일성 광장에서 찍은 겁니다. 그 옆에는 제가 평양에 나가다 들어와서 돌격대 제복을 입고 이렇게 누나하고 이렇게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 누나는 지금 북한에서 살고 있고요. 예, 하나만 넘겨주세요. 네, 제가 돌격대를 총 3곳에 갔습니다. 하나는 828 청년 돌격대에 갔었고, 한 번은 105 돌격대에 갔었고, 한 번은 오랑천 돌격대에 갔는데요. 그만큼 제가 북한사에서 돌격대라는 곳을 많이 다녔다는 것은, 북한사에서 내가 어느 만큼 하층민으로서 이렇게 정말 떠돌아다녔는가를 뭐 이렇게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돌격대를 왜 또 3번 옮겼었냐면, 평양에 828 돌격대라는 데 갔었는데, 거기 가니까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1m 45에 감당하기 너무 힘든 일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멘트 하차 작업을 하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기계로 다 이렇게 찝어서 이쪽에 옮기고 하지만 북한은 자루에다 담아가지고 이렇게 나릅니다. 그래서 이전에 남포고속도로 건설을 할 때 마대야 어서 가자, 장군님께서 기다리신다라는 한 어린 여성이, 앳된 여성이 맥이 힘이 다 빠졌으니까 쓰러져서 자루를 이렇게 울면서 끌고 가는 것을 어떤 기자가 찍어가지고 그 사람을 영웅화 시켜갖고 그걸 자랑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만큼 먹는 거는 부족한 상태에서 일을 너무 많이 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멘트 하차 작업 같은 경우는 옷이 없다 보니까 남자들 같은 경우는 윗동을 다 까고 이렇게 나르는데요. 제가 나르다 보게 되면 땀이 납니다. 땀이 나고 시멘트 한 삽이 한 10kg, 20kg가 되는데 두 삽, 세 삽 이렇게 넣게 되면 60kg, 50kg가 그냥 됩니다. 그거를 아파트 6층까지, 7층까지 거의 다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고요. 내려오게 되면 시멘트가 여기 굳습니다. 또 세야 되다 보니까 좀 식게 되면 시멘트가 고강도일수록 살에 땀으로 해갖고 붙습니다. 그러면 그거 듣게 되면 가족이 같이 뜯어지는데요. 그래서 그만큼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고, 저는 또 고아원에서 사람이 어느 정도에 이르면 죽는구나를 참으로
많이 경험을 해가지고 아 내가 여기 돌격대에 있으면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망을 쳤던 거죠. 그래서 그 배고 돌격대라는 데 갔는데 돌격대가 두 가지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정규 돌격대가 있고 일반 돌격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규 돌격대는 국가에서 군사복무처럼 10년을 가야 되는 것이고 일반 돌격대는 직장인으로 이렇게 교환을 하는 데인데 거기에서 제가 3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그 돌격대에서 일하면서 그냥 일할 수 없었습니다. 또 그런 좀 목표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조선노동당 당시 입당이었습니다. 한국은 뭐 이렇게 당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북한은 유일당 무슨 당? 조선노동당입니다. 근데 이 당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북한에 세 개의 계층이 있습니다. 적대 계층, 제일 하층이 뭐 그러면 인도의 뭐 카스트 제도하고 아주 비슷한 건데 인도의 그 적대 계층이 있고 북한에 그리고 동료 계층이 있고 핵심 계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입당이라는 것은 이 핵심 계층으로 올라가기 위한 어찌 보게 되면 그 발판 같은 증서인 거죠. 그래서 그 조선노동당에 입당하려고 했고 왜냐하면 또 그 입당을 해야만 아버지 엄마가 지은 그 가오를 씻고 내가 다시 북한사에서 그 장남으로서 집안을 일으켜 세운다는 이게 있어갖고 그냥 하지 말고 이왕이면 열심히 해서 결과물을 만들자 이게 제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그 만수대 언덕 그 김일성이 이렇게 돼 있는 그 초상화 있지 않습니까? 동상 거기 가서 새벽 5시간 청소하고 이렇게 3년 동안 정말 주 6일 하루 12시간씩 근무를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참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입당을 할 수 없다라는 게 그 결론이었거든요. 왜 그러면 입당을 할 수 없냐?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죽기 살기로 정말 열심히 한 거 다 알지 않느냐? 근데 왜 입당을 못 하냐 하니까 너희 아버지 엄마가 그 토대가 나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니까 적대 계층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적대 계층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결론이. 그래서 아 내가 이 사회에 대한 그게 없구나 이거를 참 알았습니다. 탈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저 옆에 있는 사진은 제가 돌격대 했을 때 저희도 저렇게 똑같이 했기 때문에 저 사진을 보았는데요. 그 마뜨레라고 이렇게 칩니다. 이렇게 마뜨레라고 저기 치는데 저기라 시멘트 몰타 같은 걸 갖고 이렇게 걸어 안 갑니다. 청년 돌격대이기 때문에 달려야 됩니다. 그럼 앞에 여성분을 세우고 뒤에 이렇게 남자가 서는데 왜 여자를 세울까요? 앞에 힘이 남자보다 좀 약하니까 뒤에서 남자가 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분들은 남자들보다 손바닥이 얇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껍질이 다 피가 나요. 그러면 이를 병원 가야 되잖아요. 근데 병원 안 가고 목에라 목줄을 태웁니다. 그래갖고 맞들여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뜁니다. 뭐 그러다가 우리가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장마가 나가고 여기에 지금 물이 찼습니다. 그러면 다리를 채워야 되는데 자재는 없고 빨리 자재는 넘겨야 되고 하다 보면 인간 다리로 사람들이 물 안에 들어가서 기둥이 됩니다. 그래갖고 저렇게 널판 자를 위에 놔놓고 사람들이 위에서 뛰어다니. 그러면 어깨가 어떻게 됩니까? 다 까지겠죠. 그러면 까지면서 또 거기 정치 지도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희가 거기서 우울하잖아요. 슬프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못 들게 또 거기서 선전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노래를 불러라. 장군님에 대한 노래를 불러라. 그래서 그리운 장군님을 막 부르고 막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면 또 부르면 또 옆에서 우니까 막 울었었어요. 저도.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아파서 울었는지 진짜 그 장군님이 그리워서 울었는지는 지금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같이 또 울면 또 막 같이 울게 이게 참 그 집단주의에 대한 그건 것 같아요. 예, 넘겨주세요. 이렇게 돌격대를 하고 다시 탈출했어요. 이전 북한 사회에 대한 미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탈출을 계획을 합니다. 근데 대한민국에 3만 4천이 탈북민이 있다고 했는데 다 그렇게 잡히고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오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또 이렇게 잡히는 분들도 있지만 저 같은 케이스는 북한에서 그냥 고생이란 고생을 다 해놓고 또 탈북할 때도 북한이라는 땅은 저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것도 탈북하다가 또 체포되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일행들하고 넘다가 체포돼 갖고 북한에서 그때 김일성 2010년도에 김정일이 뭐라고 김정은이 죽기 딱 직전이었는데 사살해라 현장에서 죽여라 그때 발포령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참 기가 차죠. 어떻게 자기 국민을 쏴 죽이라고 그렇게 하죠. 뭐 어쨌든 근데 제가 그 케이스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두만강 넘다가 북한군이 딱 그거 해서 다시 북한 쪽으로 이렇게 도망치는데 북한군이 AK 소총 있지 않습니까? 7.65인가 탄피가 이만했잖아요. 이거를 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진짜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알겠지만 야간 사격하게 되면 총알이 나가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쭉 가는데 기어프로 쫙 그래서 앞에 별이 팍팍 이렇게 튀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아우 애따 모르겠다 죽여라 하고서 막 도망치다가 이렇게 섰어요. 막 악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그렇게 악이 난지 지금 생각해보는데 어려서 8살부터 뭐 아사타사 동사 정말 굶어 죽을 뻔하고 맞아 죽을 뻔하고 정말 수많은 죽음을 경험하고 내가 이제 좀 국가를 위해서 정말 헌신을 했는데 국가에서 안 알아서 갖고 이제 좀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걸 마저 나를 허락 안 하고 총알, 그러니까 이제 잡히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 뒤따라 정치범 정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너무 23살이, 그 당시 23살이었는데 23살이라는 나이에 너무 비참한 겁니다. 그래갖고 아유 여기를 좀 제발 한 방에 좀 죽게 해달라. 근데 다행히 안 맞았죠. 그래서 또 체포돼가지고 보위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북한 보위부는 여러분이 그 동독의 그 수타지 그 비밀 경찰 수타지에 대한 그 교육 자료를 받아도 조금 아실 텐데요. 제가 동독에 가서 그 수타지에 대한 그 고문 그런 방식을 보니까 혀를 찼습니다. 야, 수타지는 양반이다. 북한 보위부는요 어떤 곳이냐면요 제가 참 그 비유를 이렇게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 삼국지의 간우가 엄청 맹장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강한 사람이 북한 보위부에 들어가서 3일만 맞게 되면요 아버지가 기차를 팔았다고 말할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아무리 건강한 사람들도 걸어 들어갔다 기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견디지를 못해. 그러니까 걔네는 그 평생을 사람 때리는 훈련만 해가지고 정말. 그리고 저 사진은 제가 그린 건데 알몸으로 그 철통에라 이렇게 그 일평방 철통에라 걷어놨는데 이 살이 그 닿을 때마다 이렇게 막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절하게 되면 정신 차려보게 되면 뭐 이렇게 되는데 그 고통의 시간들을 여러분한테 다 말씀드리면 오늘 점심 뭐 드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다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고통이 있었다, 고문을 있었다 넘겼어요. 그리고 저 사진은 참 부끄러운 사진인데 제가 등하고 옆구리 넘겨주세요. 저 몸 사진이라서 부끄러워요. 예. 그거 넘기고 얘기합시다. 예. 옆구리하고 지금도 제 몸에 있는데 저 갈구리라고 있어요. 북한은 이렇게 난방 시스템이 안 돼갖고 그 난로를 이렇게 놓고 그 재를 밑에 터는 쇠갈구리가 있습니다. 그걸로 조사받다가 맞았는데 이 갈고리가 픽 돌면서 저 옆구리에 찍히고 그 등에 꼽힌 겁니다. 그래서 한 이만큼씩 들어가는데 몸에서 계속 이렇게 뜨끈뜨끈한 거예요. 맞으면서.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맞을 때 이게 눈치가 없으니까 계속 피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주먹이 날아오게 되면 본능적으로 피해. 그 뒤서 들이대는 사람은 조금 이상한 사람이에요. 근데 일단 주먹이 오면 막 피하고 했는데 거기서 요령을 찾은 게 뭐냐면 빨리 맞아야겠다. 그리고 가능한 급소를 맞아야겠다. 왜? 빨리 기절하는 게 저는 편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나름의 그 요령을 터득하고 있었는데 그날은 저 쇠갈구리로부터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쇠갈구리요. 근데 그게 막 보이지던 얘가 조금 돌아가지고 막 연달아 때리다 보니까 그게 픽픽 돌았던 걸 몰란 거예요. 몸이 막 따뜻하니까 이 바닥에 그 피가 왁 쏟아지고 그 다음에 덜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했던 게 그렇게 옆구리하고 등이 찔려갖고 그날은 더 안 맞았어요. 그렇게 했다가 여기가 골수염이 오게 됩니다. 제가 그러니까 뼈가 썩기 시작하는 거죠. 옆구리 쪽에 치료가 안 되는 상태니까 그 상태에서 제가 도보입으로 호송되게 됩니다. 도보입으로면 여기서 체포됐다면 서울로 호송이 되게 되는 거죠. 호송 도중에 제가 그 탈출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정신력 저희 누나가 저보고 이중 영웅이라 했는데 니 아무튼 정신력은 끝내준다 뭐 뭔들 못하겠냐 막 이래서 아무튼 죽기 직전까지는 해볼 건 다 해보자라는 게 저 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안 해보면 후회할 것 같아서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한 번은 기어서라도 도망치다가 어차피 끌려가도 뭐 죽을 건데 그래갖고 또 그 몸 상태에서 제가 산길을 타게 됩니다. 해령 뱀산소서라는 데서 또 탈출해갖고 그 해령, 세천, 동포, 풍계, 풍천, 목골, 종성이라는 이런 산길을 길로 못 가니까 280리, 북한은 4km가 심리잖아요. 북한은 키로로 안 하고 리로 이렇게 다 계산을 하는데 280리를 3일 동안 걸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대피하게 되고 그 후에 한국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몸 상태가 이렇게 땀을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서 송장 냄새가 났었어요. 고름이 너무 많아갖고. 저 사진은 실제 그 두만강과 압록강에서 그 북한 일탈 주민들이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에 넘어오다가 총에 맞거나 그리고 그 물에서 이렇게 빠져서 휩쓸어 이렇게 죽은 사진인데요. 제가 저 상황을 어찌 보게 되면 극복해내고 저렇게 안 된 케이스인 거죠. 참 감사한 거죠. 넘겨주세요. 저는 중국을 건너서 중국, 라오스, 태국 이렇게
중국, 태국, 라오스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원래 그 탈북 루트는 제 3국을 거쳐서 근데 세 가지 루트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그 중국을 거쳐서 이렇게 오는 일반 그게 대부분 케이스고 또 한 가지는 그 DMZ 있잖아요. DMZ 거기를 넘어오는 케이스가 있고 그리고 한 가지는 해외 노동자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케이스입니다. 저는 그 첫 번째 케이스의 그 경우고요. 아 그리고 감사합니다. 물 주신 좀 아니 목사님 이건 제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저렇게 오는데 저 일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태국에 들어오게 되면 불법으로 들어왔다 해갖고 난민 수용소 가기 전에 치앙라이 수용소에서 이렇게 12일 동안 이렇게 구금시킵니다. 그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머리를 빡빡 밀고 저 바레라 12kg 되는 족쇄를 이렇게 기계를 이렇게 채우는데요. 태국에 그 족구 같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참대로 이렇게 만든 이렇게 공 같은 게 있는데 그걸 차고 저는 12kg 그거 차고 족구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 시간이 제일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생이 인생으로 바뀌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북한 제가 시간이 없어갖고 좀 말씀 다 못 드리는데 제 얘기를 하면서 3박 4일 짜장면 먹으면서 얘기해도 부족합니다, 사실. 보이부에서의 이야기, 고아원에서 그 기억나는 일들 얘기하면 끝이 없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북한 보이부에서 제가 자살시도를 총 4번을 했거든요. 근데 다 실패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같은 그 법 안에 울타리 안에서 이렇게 해서 또 한쪽은 행복하고 한쪽은 죽는다. 이게 믿음과 그 희망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그런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저걸 가지고 족구를 하면서 막 놀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국 치앙라이 교도소에서 그 12일 동안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에 오게 됩니다.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사실 제가 교회 지금 여러분 앞에서 좀 믿음이 많은 이런 참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간증한다는 게 참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 저는 참 누굴 잘 안 믿어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세뇌당한 사람이고 또 그리고 주체 사상이란 이념으로 어려서부터 23년을 북한에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의 종교를 접근을 할 때 항상 의심을 해요. 왜냐하면 잘못된 이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그런 이념이 나에게 종교가 나에게 들어오는 것을 내 자신이 거부하고 있었다는 걸 알았는데요. 그리고 또 처음에 상당히 놀랐던 게 북한의 정치 이념 이 시스템이 교회하고 상당히 흡사한 건 여러분이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당율상의 10대 원칙, 무슨 이거 11조 이런 모든 게 다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에서 카피를 한 걸 모르고 상당히 이렇게 거리감을 많이 뒀다. 그래서 한국에 이렇게 하나원에 제가 6개월 있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국정원 3개월, 하나원 3개월. 그래서 이렇게 하나원에 거게 되면 이렇게 한국에서 태어나신 분들이 이렇게 저희한테 오십니다. 오셔갖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냥 아무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냥 설교만 하면 들을까요? 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징어도 좀 주고 이렇게 뭘 이렇게 좀 줘야 됩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항상 주일이 제일 하나원에 있을 때 바빴습니다. 왜냐하면 천주교 가야 되고 하루에 3탕을 다 쳐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천주교 한 탕 가고 그리고 불교 한 탕 가고 기독교 한 탕 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오징어를 취득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무슨 빵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으로 아이템을 이렇게 다 이렇게 장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주일은 행복하고 바쁜 하루였다. 그렇게 하루는 또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오징어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북한은 오징어를 낙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 저는 좀 낙지를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정보원들이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번 오늘 천주교 뭐가 들어왔고 이렇게 해서 저는 그랬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믿음으로 다녔을지 몰라도 저는 무조건 득템을 위해서 저의 목적은 뚜렷했습니다. 그래서 정보가 딱 들어왔는데 그날에 마른 오징어 2마리씩 준다. 기독교에서 준다 해갖고 거의 1코스로 갔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는데 목사님이 눈빛이 이렇게 초량하시면서 오징어만 받아가면 어쩌니 조금이라도 뭘 하다가 가는 척 해야지 이런 눈빛이셨습니다. 그래서 에따 모르겠다 하고 서 있었는데 목사님이 우리가 찬양이라고 있는데 노래를 우리가 한 번만 같이 해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노래를 했는데 그때 불렀던 노래가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 이건 좀 들을 때마다 감동인데요. 그 노래를 딱 하는데 저는 태어나서 사랑한다는 말을 참 고생을 하며 살아갖고 누구한테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저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들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게
이상하게 여기가 막 그 땀이 쫙 나면서 눈물이 쫙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제가 감정이입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똑똑해서 여기까지 살아온 게 아니구나. 이거는 내 삶의 스토리를 나열해 보면 불가능한 일들이 너무 많았는데 내가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은 이게 우연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을 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사랑한다고 고생했다고 말씀을 하시는구나.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왈칵 했던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뒤에 천주교하고 불교 스케줄은 이렇게 꽝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제가 교회 일종의 꽂혔습니다. 그래서 오징어를 주던 안 주던 교회에 계속 가갖고 그러면 찬양 말씀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찬양을 계속 좋아가지고 그렇게 부르고 정말 애처럼 이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제 삶이 바뀌게 되고 하나님의 비전대로 제가 삶이 대한민국에서 바뀌게 된 것 같습니다. 넘겨주세요. 저 사진은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느 만큼 큰 선물을 주셨고 또 주셨냐면 13년 동안 헤어져서 고아로만 살았던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어머니를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저 이만가 방송에 어머니 한번 모시고 나가는데 엄청 후회합니다. 볼 때마다 막 그래가지고. 근데 어찌됐든 한국에 탁 와보니까 이게 여러분 13년 만에 자식하고 헤어졌다 만나게 되면 자식일까요? 남일까요? 그 중간이에요. 남도 아니고 그게 얼마나 이게 가슴 아픈 일인지 아십니까? 제가 어머니를 처음에 딱 만났을 때 어머니가 너무 작아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저에게 어머니는 구름과 같이 아주 산과 같이 크셨던 분이거든요. 저를 이렇게 가볍게 안아주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딱 보니까 너무 작아지신 거예요. 그래갖고 참 그게 가슴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를 봤는데 안녕하세요. 예. 야, 그게 얼마나 어색한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참, 누나가 여기에 왔었으면, 누나는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했을까? 이 자리를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 정도로 괴로웠어요. 그러니까 어색한 거예요. 엄마는 위려가, 이러고 안아보자, 이러는데, 저는 막 그게 싫은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이렇게. 참 그 정도로 많이 좀 괴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어머니하고 좀 마음이 많이 풀렸던 게, 항상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나에게 미안해야 돼. 나를 태어나게 했고 나를 책임지지 못했으니까 항상 미안해야 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엄마는 한국에 왔는데 저한테 미안하다는 소리를 한 번도 안 하고 그럼 그게 좀 북한 사람들이 저 한경도 사람들이 좀 무뚝뚝해. 좀 경상도하고 좀 상당히 비슷한 게 많은데 좀 무뚝뚝하고 표현을 잘 못해요. 그래서 항상 엄마한테 짜증은 내지만 좀 그런 걸 은근히 저는 바랬어요. 근데 한번 방송에 어머니 추석에 이렇게 모시고 나갔었는데 엄마가 저 몰래 이렇게 편지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 편지 쭉 읽어주는데 엄마가 마지막 구절에 아들아 미안하다 라고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오열을 했습니다. 방송인 걸 다 깜빡했어요. 진짜 리액션이 제일 없던 제가 거기서 오열을 했습니다. 땅을 치며 울었어요. 왜냐면 그게 뭐랄까 13년 동안 고생했던 그 인생이 뭔가 내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되지? 내 친엄마 안 돼서 그리고 내가 이걸 왜 미안하단 말을 원했지? 정작 듣고 나니까 왜 또 이렇게 가슴 아프지? 이게 뭔 상황이지? 나는 왜 북한에서 태어나서 이런 일을 겪어야 이런 게 하면서 막 울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저 엄마가 그래서 그 후에 어머니가 미안하다고 하니까 다시는 어머니가 미안하지 않게 내가 좀 살아야겠다 싶어갖고 항상 지난번에도 내려가는데 어머니 내려가게 되면 뭘 해드리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산책하게 되면 제가 좀 이렇게 성격이 조금 좀 좋은 성격이라서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제 입으로 좋은 성격이라고 말하다 이런 저 성격이 좀 밝다? 예, 그래가지고 어머니 좀 부끄러워하는 거 어머니를 안고 등산도 막 이렇게 하는데 너무 가벼운 거예요 어머니가. 그래서 그렇게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그리고 제가 거제도에서 일을 하다가 정말 거제도에 작은 교회를 갔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찬양 들으려면 간다고. 그래서 전 딱 들어갔을 때 그래서 목사님 좀 저보고 예배 도중에 나간다고 하고 그러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전 딱 찬양만 듣고 갈 거예요. 딱 그렇게 그러니까 그것도 한경북도 사투리를 해요. 그래서 좀 목사님 막 이래서 그렇게 하고서 1년을 거제도에서 일을 했는데 참 감사했던 게 대한민국은 일을 하면 돈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하루를 일하게 되면 한 달을 먹고 살 수 있더라고요. 7만 원이게 되면 쌀 20kg 사고, 그리고 된장 좀 사고, 좀 더 맛있는 고기를 먹고 싶으면 하루만 더 일하면 되고, 참 먹는 문제, 즉,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대한민국은 전혀 문제가 없는 땅이더라고요. 그리고 북한에서 3년을 내가 죽기 살기로 하루 12시간씩 일했는데, 월급은 총 0원입니다. 일전도 못 받았어요. 국가를 위해서 헌신을 했던 거죠. 근데 대한민국은 하루 12시간 또 일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야간에 일을 하면 야간 수당을 주고요. 그리고 뭐 또 너무 돈을 주니까 감사하니까 조선소에서 철판에서 막 뛰다녔어요. 그러니까 또 뛰지 말래요. 걸어 다니래요. 사고 난대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내 몸을 봐주면서 돈까지 주잖아요. 이거는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가능한 야간 작업은 제가 또 새벽잠이 좀 오고 해서 가능한 야간 작업은 다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돈이 막 쌓이니까 처음에는 재밌는데 그다음부터는 모르겠더라고요, 느낌을. 그래서 그때 한 6천만 정도 제가 모았었는데, 왜냐하면 일을 하고 또 다른 데서도 일하고, 그러니까 저는 막 일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결과물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하다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제가 더 나가야 되겠다. 그게 뭐 저는 하나님이 주신 저희 비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대학교를 갑니다. 그래서 대학교 서로 올라가서 한 첫날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조선소를 때려치우고 통장 들고 소리 갔는데 모텔에 가니까 7만 원이더라고요. 근데 너무 아까워가지고 박스 가지고 소리 남부터미널에서 잤습니다. 왜냐면 7만 원이게 되면 우리 누나한테 그걸 해줄 수 있고, 그래서 남부터미널에서 서울 첫 생활을 시작했던 게 2012년 겨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대안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1년 반 만에 탈북민은 대학교에 한해서 재외 전용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 엄청 잘해서가 아니고요. 탈북민끼리 이렇게 경쟁하는 게 있어서 거기서 1년 반 만에 준비해서 대학교 경찰행정학과의 동국대에 이렇게 합격하게 됐죠.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대한민국의 하루하루, 이 자유로운 이 대한민국의 땅에서 그냥 보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고아원을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고아원을 가게 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북한에서 제가 너무 배고파갖고, 저희는 울타리를 이렇게 못 나갑니다. 울타리를 나가면 자유주의라고 해갖고 처벌을 줍니다. 나라에서는 아이들은 나라의 왕이다, 김일성이 이렇게 말했는데, 나라의 왕인 아이들이 영양실조 걸린 걸 외국인들이 찍어가면 우리는 곧 장군님 망신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못 나가는데, 너무 부러웠던 게 울타리 이렇게 딱 내다보면 길이 있습니다. 저희 학원 옆에. 근데 엄마 손 잡고 가는 아이들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저 엄마 손 한 번만 딱 잡아봤으면, 그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 또 한 가지가 뭐예요? 모르는 사람이 이게 막 미쳐버리는 거예요. 한상이 생기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빵 한 조각을 일단 먹으라고 줬으면 이유도 없이 그냥 주면 얼마만큼 감사할까? 나 그 사람의 진짜 저번 뭐든지 해주겠는데 막 이런, 그러니까 미치는 거죠. 이렇게 너무 배고프니까 막 이런 상상이 지나친 거죠. 그런 상상을 계속했는데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어른이 됐잖아요. 그 빵을 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나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갖고 한국 고아원에 가게 됐다는 거죠. 처음에 봉사로. 근데 가는데 애들이, 저는 1m 45로 생각하고 가는데 1m 70, 80.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보다 키 큰 사람을 싫어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저보다 키가 크다는 데서 상당히 상처를 받았고, 그리고 밥을 먹는데 남긴다라는 것에 엄청난 충격을 덤으로 받았던 거죠. 그래갖고 여기는 내 손길이 아니래도 다른 데 갈 수 있겠다 하고, 또 이렇게 저희 대학생끼리 또 조직을 해갖고 모임을 만들어 가갖고 스리랑카에 가게 됩니다. 우리 비행기 표를 해갖고. 그래서 리더로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스리랑카 갔는데 특수장애인 학교를 일부러 찾아갔어요. 가니까 아이들이 너무 순수한 거예요. 그 아이들이 내가 원하던 아이들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사진 찍지 말자, 절대로. 그리고 우리는 페인트 칠하는 거 하지 말자. 그리고 스티커 애들한테 붙여주지 말자. 왜? 내가 고아원 출신이거든. 나는 얘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알 것 같거든. 우리는 그냥 얘들이 배 터질 때까지 먹이고 오자. 실컷 먹이고 오자. 라고 해갖고 그냥 현지의 빵, 걔네 또 손으로 이렇게 먹어요. 근데 진짜 손이 퍼질 때까지 먹게 그렇게 빵을 이렇게 제공. 왜냐면 한국 돈 50만이게 되면 걔네가 한 60명 정도가 한 끼를 실컷 먹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돈을 모으게 되면 괜찮으니까. 그래서 그냥 한 이틀 동안 그냥 배 터지게 먹이고 그 아이들 간식까지 다 챙겨주고 그 선생님들이 또 뺏어갈까 선생님 것까지 다 따로 챙겨드리고 오고. 그리고 저 사진은 제가 필리핀에서 제가 키우는 아들인데요. 저 친아들은 맞죠? 그러니까 그 고아원에 갔는데 너무 불쌍한 그 친구가 있어서 제가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친구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빵을 주는 아들인 거죠. 예, 그래서 저 친구는 제가 필리핀은 제가 한 6회 정도 1년에 아무튼 제가 국가를 다 계산해 보게 되면 한 17개인가 국가를 다녔는데 동남아는 횟수로 하게 되면 한 40회를 갔던 것 같아요. 1년에 막 4번, 5번 막 이렇게 기본적으로 가. 왜냐면 그 대학교를 다니면서 그 땡처리 비행기표를 사갖고 그냥 나가고 싶으면 나가는 거예요. 또 알바해갖고 돈만. 그리고 또 이게 가능했던 게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탈북민에 한해갖고 등록금을 면제를 해줍니다. 대학원은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알바에서 일을 하고 또 장학금 제도도 있고요. 그래서 그 돈을 내가 그렇게 쓸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제가 또 조선소에서 일했던 것도 있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런 일을 하고 나니까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고 나의 몸뚱아리를 사용해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또 넘겨주세요. 저거는 학부 졸업 사진이고요. 저건 두 번째는 제가 석사 졸업 사진인데요. 저 때도 저건 스리랑카 특수장애 그리고 필리핀 마닐라 빈민촌 그리고 뭐 태국 뭐 각국에 있는 저 아이들하고서 이렇게 찍은 사진이고요. 그거를 하다가 멈췄어요. 그게 뭐냐면 코로나 터져갖고 못 가게 되고 있고 지금은 가라고 해도 못 가는 게 뭐 일단은 다 그런 상황이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면 또 가겠죠. 넘겨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의 그 입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알리게 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에도 모르는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또 알리고 국제사회 저건 스위스 제네바에서 찍은 사진이고 그 국제사회에 가서 그 국제 인권 그리고 북한 고아들에 대한 그러니까 모르더라고요. 그 북한에서 내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했더니 왜 거짓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법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거 증거를 제출해야 되잖아요. 이거 말로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또 북한 사진 갖다가 또 보여주고 영상 보여주고 막 이러면서 하는데 어찌됐든 그 국제사회에 알리게 하게 하고 그리고 캠페인을 강남역 신논현역 6번 출구에서 또 막 이렇게 하고 그 나우를 제가 한 5년 방송팀장을 하면서 또 같이 다녔고요. 그 나우 그 지금 이사장이 됐는데 그 지성호 형 국회의원으로 지금 됐는데요. 거기에서 제가 같은 같은 대학교거든. 김밥 먹으면서 나우를 설립했는데 잘 되니까 저를 빼놓더라고요. 어찌됐든 그렇게 하고 저렇게 국제사회에 알리고 있습니다. 예. 제가 철저하죠. 시간은 딱 지킵니다. 예. 이전 뭐 다 왔는데요. 제가 하나님 제가 가지고 왔던 저 말씀이고 저 옆에 두 사진을 보게 되면 빛과 어둠이 있습니다. 내가 북한 사회를 저거 표현을 한 거고 저게 빛은 빛이 없는 것은 북한 사회고 빛이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이 계시는 대한민국 사회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 두 가지 메시지를 감히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그 출생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내가 엄마 뱃속에서 나는 미국에서 태어날 거야 하고 뻥 나왔는데 미국이에요? 아니잖아요. 그죠? 나도 그렇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고 참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나온 거죠. 근데 어찌됐든 그 북한이라는 곳에 태어나서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서 하나님이 계신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삶을 사는 여기까지 생각을 해보게 되면 한국에 계신 분들은 참 감사해야 된다. 주님이 계신 땅, 살아있는 땅, 이 대한민국에서 참 감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또한 제가 중고등학교도 가끔씩 강의 가는데요. 어떤 아이들이 이렇게 헬조선 합니다. 그래서 그래 웃으면서 너 진짜 헬조선 가볼래? 진짜 자료를 못 갖고 북한에다 던져놓고 아우지 탄광에 보낸다 막 이러면서 그러는데 진짜 그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좀 이렇게 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는 애들이 볼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픈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어느 만큼 감사하고 너희는 최소한 나처럼 목숨을 걸고 탈북을 안 해도 되지 않니? 그리고 너희는 최소한 지하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 내 십자가를 가슴에 그으면서 살려달라고 빌지는 않았잖니?
최소한 여기에서 너희는 모든 것이 끊어진 곳에서 다음에 너희가 불평하고 투정하고 하는 것은 이것은 너희 하나님의 바람직하지 않은 거다. 이렇게 끓여진 데서도 못하면 뭘 어떻게 한다고 뭘 하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참 여기에서 있는 이 자체를, 여기서 태어나게 된 이 자체, 또 여기서 태어나게 해주신 하나님에게 감사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그 열쇠, 감옥의 열쇠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북한 사회, 우리가 거대하게 통일이라 가지 말고 북한의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이런 메시지를 제가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그거는 감옥의 열쇠를 여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 북한 사람들을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예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예가, 우리가 어떤 게 노예일까요? 별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걸을 수 없고요,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고, 이러면 최고의 노예가 아닐까요? 북한 사회가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에서는 그 한국 드라마를 볼 수가 없습니다. 보게 되면 교도소 가고요. 그리고 노래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태어난 반경 1.8km 이상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태어난 군 외에는 도를 벗어날 때는 증명서가 있어야 되고, 한마디로 이동의 자유를 차단을 하는 거죠.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참 대한민국에 와서 놀랐던 게 대통령 앞에라 이렇게 강아지도 붙이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습니다. 이게 가능해? 북한은 이거 어떻게 돼요? 이거 바로 이렇게 닉슬라이스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한국은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조금 돌았는데, 어찌됐든 이게 북한이 노예다. 벨기에 노예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노예가 지금 어떻게 있어? 갇혀 있어. 갇혀 있는 사람들은 감옥에 있는 거야. 북한 사람들은 최소한 지금 감옥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요, 자, 감옥의 문은요, 절대로 안에서 열 수 없습니다. 밖에서 누군가가 열어줘야 되고요. 그것이 대한민국, 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대한민국 이 교회에는 분들이 그 열쇠로 열어줘야 된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두서없는 저 얘기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